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컨테이너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 홍석용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니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ITSM을 고려한 쿠버네티스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카카오에서의 쿠버네티스를 도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저희 팀이 왜 ITSM 관점에서 쿠버네티스 도입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ITMSM 관점에서 쿠버네티스를 도입할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고민했는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카카오의 쿠버네티스 도입 사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클릭 몇 번으로 인프라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을 직접 할 수 있는 DKOS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모든 크루들은 개인 학습, 테스트, 실 서비스를 위해 누구나 쉽게 나만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DKOS는 수만 대의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쿠버네티스로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해서 저장하고 배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카카오에서는 이를 위해 D2Hub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D2Hub는 GitHub에서 코드 변경 이벤트를 감지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로 자동 빌드하고, 빌드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 정책을 통해 다양한 멀티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배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DKOS와 D2Hub를 바탕으로 카카오는 2015년부터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시작하여 올해에는 카카오톡 전체 시스템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고, 내년까지 전사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쿠버네티스가 녹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 팀은 ITSM을 고려한 쿠버네티스 도입이라는 주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ITSM이랑 IT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IT 서비스를 계획, 제공, 운영, 제어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체를 일컫습니다. 전사 서비스를 쿠버네티스로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비스 한 개에 쿠버네티스를 적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운 도전입니다. 회사에서는 서버, 네트워크, 서비스 개발, 보안, 기획, 재무 등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에서는 이러한 ITSM 활동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컨테이너라는 새로운 레이어의 자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물리서버 관점 외에도 컨테이너가 발생하는 성능 정보와 로깅에 대한 수집과 통합 등의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쿠버네티스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앱에 대한 정의와 필요한 리소스만 제출하면 필요한 관련 자원들을 쿠버네티스가 조합해서 연결해주고 항상 선언하는 형상과 같은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줍니다. 서버, 스토리지, 로드 밸런서까지 전부 쿠버네티스가 생성하고 연결시키고 관리해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쿠버네티스는 선언한 리소스들에 대한 토폴로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공유하여 전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서버는 어떤 로드 밸런서에 연결되어 있고 상태는 어떻고 무슨 앱이 어떤 도메인으로 어디 로드 밸런서에 연결되어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배포로 인해 형상이 달라져도 실시간으로 전사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중요한 차이는 이전 ITSM에서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의 CMDB를 예를 들면 IMS와 AMS라는 형태로 각각 관리했지만 쿠버네티스 기반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더욱더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중앙 데이터 허브로 수집하면 전사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 설정, 상태의 변경이나 인프라 구성 정보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가용성, 용량, 보안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엔진의 정책 로직 판단을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다시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벤트 기반으로 노드 장애를 감지하고 장애에 발생한 노드만큼의 새로운 노드를 신규 추가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가용성과 용량 관리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정보들이 실제 서비스 운영에 활용되는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토폴로지와 같이 네트워크 흐름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네트워크 관점과 논리적 관점의 토폴로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배포 이벤트가 일어나면 변경 이벤트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컨테이너들의 상세 정보와 성능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컨테이너들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기반 서비스 환경의 또 하나의 특징은 CI/CD 파이프라인을 거친 작은 앱들이 컨테이너 형태로 패키징되어 햄 차트 등의 형태로 SaaS로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햄은 쿠버네티스 패키지 매니저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CMDB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면 어떤 클러스터에서 어떤 앱이 설치되어 있고 버전은 얼마인지 구성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설치된 SaaS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의 차트나 이미지 버전만 수정하는 것만으로 서비스 중단 없이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CMDB를 통해 전사에 공유되면 라이센스 관리, 보안 관리, 버전 관리 등 다양한 부서들의 기존 ITSM 활동들과 융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로 실제 서비스를 하고자 하면 쿠버네티스가 모든 것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나 로드 밸런서와 같은 외부 물리 자원들은 기존 ITC에 존재하고 쿠버네티스가 이들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해야 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이와 같은 외부 자원 통합을 위해 커스텀 리소스와 커스텀 컨트롤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전사적 관점에서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더 활용하려면 전사적 ITSM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자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과 리소스 토폴로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오케스트레이터가 발생하는 이벤트를 수집해서 필요한 곳에 알람을 주고, CI/CD 파이프라인 및 앱 인스톨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외부 물리적 데이터 센터 자원 통합을 위하여 커스텀 리소스 디파인, 커스텀 리소스 컨트롤러 개발을 통해 물리적 자원을 쿠버네티스의 자원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ITSM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들 중 ITIL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IL은 ITSM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 모델을 담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ITIL에서는 서비스 매니지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서비스 설계, 전환, 운영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중 서비스 설계 중의 가용성 관리와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설계 관점에서 가용성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설계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SLA를 세우는 것입니다. SLA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의 약자로 서비스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비용과 가용성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한없이 높은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고, 비용이 부족하면 가용성도 자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분산 환경은 파드나 노드가 언제든지 다운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신 파드나 노드가 죽어도 서비스 중단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SLA를 설정할 때 인프라 관점에서의 SLA가 아닌 서비스 관점에서의 SLA 수립을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서버가 얼마나 안 죽고 네트워크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SLA가 정해졌다면 SLA에 맞는 클러스터 설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마스터 노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가용성이 높을 수 있고, 쿠버네티스의 저장소인 etcd를 외부에 두면 더욱더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의 가용성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요? kubectl get component status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큐브 API로 요청을 날리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는 것만으로 큐브 API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응답의 상세 내용만으로 큐브 스케줄러, 큐브 컨트롤 매니저, etcd가 정상적으로 동작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커 노드의 가용성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큐블렛이 모든 노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헬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kubectl 명령으로도 노드의 가용성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널 행 등 상태값만으로 알기 어려운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추가적으로 더 상세한 노드 컨디션과 이벤트를 추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노드 프로블럼 디텍터입니다. 노드 프로블럼 디텍터는 쿠버네티스 공식 레포에 있는 오픈소스로 더 상세한 노드 컨디션과 이벤트 정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config 값과 같이 어떤 로그에서 어떤 패턴이 발견되면 감지하겠다라는 간단한 설정으로 노드의 상태 값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커스텀 노드 컨디션을 추가함으로써 노드의 상태를 더욱더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디폴트 노드 컨디션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지만,
카카오 노드 매니저 이즈 다운과 같은 커스텀한 노드 컨디션을 추가함으로써 더욱더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스텀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스텀 이벤트는 파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샘플 커스텀 이벤트와 같이 특정 노드에서 카카오 매니저가 페일했을 때 그 페일 이벤트를 커스텀 이벤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드의 가용성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드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디플로이먼트, 데몬셋, 스테이트 풀셋을 통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문제는 사용자도 모르게 파드를 너무 잘 살려준다는 것인데요. 파드가 죽어서 다른 노드로 페일오버 돼도 모르고 크론 잡이 한번 실패해도 다음 잡이 잘 동작하는 바람에 작업이 누락돼도 모르고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중단된 건지 중간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코드나 설정 오류로 널 포인터 익셉션 또는 아웃 오브 메모리로 빈번하게 파드가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고 있어도 쿠버네티스가 너무 잘 살려주는 바람에 사실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드의 가용성에 대한 쿠버네티스 이벤트를 감지하여 카카오톡이나 슬랙으로 알림을 주는 프로젝트인 큐브 이벤트 와처를 개발했습니다. 큐브 이벤트 와처를 통하면 신규 배포의 시작이나 진행, 완료,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의 변경, 헬스 체크 실패 등의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운영입니다. IT일에서 바라보는 서비스 운영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서비스 운영에 대한 디테일한 프로세스나 정책보다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팀의 조직, 문화, 프로세스에 대한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직은 데브옵스 조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이자 운영팀으로서 우리가 짠 코드는 우리가 운영한다라는 모토로 모든 개발자가 주간 온콜에 참여하여 돌아가면서 운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조직의 리얼 장점은 서비스 품질이 올라간다는 점과 코드 품질이 올라간다는 점, 그다음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애자일인데요. 저희 조직은 운영과 개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온콜에서 발생된 이슈들을 다시 개발 요구사항에 반영하여 개발하고 배포해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다시 개발 요구사항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활동의 철학은 오토메이션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활동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온콜 업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으로 온콜 업무를 팀원들끼리 모두 공유하고 QA, 서비스 리퀘스트, 인시던트는 최대한 자동화하고 프로블럼은 지식 공유와 품질 향상 등의 활동을 통해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비스 운영 자동화의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클러스터에 리소스가 부족해서 쿼터를 증설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자동으로 지라 티켓이 등록되고 서비스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확인 후 댓글을 달거나 챗봇을 통해 간단한 메시지를 치면 관련 기능 API를 호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고 처리 결과도 자동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에서 다뤘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사적 관점에서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더 잘 활용하려면 컨테이너의 자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과 리소스 토폴로지 공유가 필요하고 오케스트레이트 이벤트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 CI/CD 파이프라인 및 앱 인스톨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 쿠버네티스 외부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 자원의 통합이 필요하며 쿠버네티스 환경에 적합한 가용성 관리와 운영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